반갑습니다.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신풍제약 주주님들 이 에스테스와 그리고 백일해가 지속적으로 이슈가 터져주면서 이 신풍제약이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가 최근에 좀 주가가 기대감을 받고 이런 테마성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이런 흐름에 있어서 앞으로 이 신풍제약이 어떤 흐름을 이어나갈지 우리가 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이 SS와 그리고 100일에 관련해서 이슈를 한번 다뤄보고 이 이슈가 얼마나 지속될지 또 신풍제약에게 어떻게 크게 영향을 미칠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도 중요한 만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같이 바로 알아볼까요? 보시는 것처럼 일본 치사율 30%이 SS 감염자가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. 이 최근에는 거의 한 934명까지 좀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1000명까지 넘고 또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 이슈는 지속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. 그만큼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. 하지만 걱정되는 요소는 바로 이 테마성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일본 국립 감염병 연구소인 이 NIDD가 있는데요. 여기 또한 여기 2024년을 기록하고 2024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이 환자들이 늘어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슈가 크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지난해 7월부터 그리고 7월부터 12월까지 이 에스테스 진단을 받은 환자 50세 미만 환자 중 65명 중 21명이 사망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 코로나19 인플루엔자가 일반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이 방역 경계심이 줄어들고 일본 내에서도 환자가 폭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.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되는 것은 바로 이제 성수기라는 겁니다. 올해 2월 일본을 방문한 여행객 중 한국인이 제일 많았다고 해요. 하지만 여기서 이제 성수기의 흐름에 따라 또 일본과 이 국가가 굉장히 가깝고 많은 사람들이 일본 여행을 선호하고 있는 만큼 여기서 이제 일본으로 놀러 간 한국인들 또 이제 한국에서 터졌다 에스테스 이런 이슈가 부각이 된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또 좋은 움직임이 나타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. 이 코로나 때처럼 이런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무엇보다 이 에스테스 같은 경우 이 페니실린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보니까 현재 엮이면서 또 이렇게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다. 그래서 이런 테마성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부분을 보시면 2024년 3월 달에 이 에이세스 이슈가 한번 터졌었는데요. 이때도 전염병의 급속도로 확산이 될 것 같고 역대 최대를 기록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시장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. 근데 여기서도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면서 부각된 부분을 보았을 때 이 지속적인 관종이 필요하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죠. 근데 무엇보다 이 SS뿐만이 아니라 이 100일에 관련해서도 이슈가 함께 엮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두 가지의 시너지가 더해지면서 현재 주가도 서서히 좀 조짐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시는 방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100일에 또한 전년 대비 120배 폭증을 하고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거기에 대한 이 우리가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. 근데 제2의 코로나다라는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런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지 제가 이 차트를 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 신풍제약 같은 경우 여기서 주가가 올라갔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. 최근에는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SS 그리고 100일에 관련해서 테마성이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.
이 어제 같은 경우 엊그저께랑 함께 엮이면서 이 에세트 관련주로 주가가 이렇게 크게 반등이 또 나왔었지만 현재 크게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 시장에서는 과거의 신풍제약이 에세트 관련주로 또 과거에 이런 코로나 관련주로 주가가 상승을 했었지만 현재 이 시장이 좀 약간 외면을 한 게 아닌가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때 당시의 흐름처럼 좀 같이 이 거래량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이런 움직임도 좀 아직 나타내고 있지 않고 이런 부분에서 주가가 기대감으로 또 수급 자체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현재 이 구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때의 매물대가 상당히 두텁게 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. 이 구간이 굉장히 강한 저항 라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 여기 현재 이 구간의 지지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이고 있고 이 지지 라인 이탈 없이 만약에 이탈이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이 구간까지는 우리가 좀 봐주시지 않을까? 이 구간까지는 좀 지지를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. 그 이유 또한 이렇게 지속적으로 매물이 쌓여 있다라는 모습에 있어서 그래서 여기서 딱 지지를 받고 딱 올라가는 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함께 지켜보시는 방면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현재 우리가 좀 더 크게 차트를 봤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 이평선들 서서히 수렴하는 구간에서 크게 돌파가 나온 부분은 굉장히 좋아요. 하지만 이 매물 라인이 굉장히 좀 강한 저항 라인으로 작용했다라는 게 큰 문제라는 거죠. 21선을 딱 타고 주가가 과거의 흐름이 이어나간 것처럼 21선 딱 다시 한번 더 타면서 이 박스권 이 구간을 크게 돌파하는 과정을 우리가 크게 눈여겨봐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이 신풍제약에 대한 이런 흐름들 우리가 함께 알아봤고 앞으로 추가적인 이슈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끝까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하고요. 이 신풍제약 같은 경우 이런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거 여러분들도 함께 주의를 하시고 무엇보다 확실한 이런 움직임을 보여줬을 때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도 한 번 더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영상 시청해주신 점 감사합니다.